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요즘의 언론의 부동산 관련 뉴스 패턴을 한번 분석해보면 재건축 이슈로 노후 단지들의 부동산 들썩인다는 내용과 GTX 추가 개발 계획 발표로 지방의 부동산 가격 또한 들썩인다는 내용, 그리고 또 이제는 심지어 오피스텔의 수익성이 좋아져서 사람들이 다시 오피스텔로 모여든다는 내용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선거철에 맞춘 부동산 정책의 발표들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김포가 서울이 된다는 부동산 이슈 띄우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1월 10일 날 발표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재건축 규제 완화, 그리고 오피스텔을 1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사면 각종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 이어서 터진 GTX 추가 노선 발표로 충청도하고 강원도까지 이제는 수도권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연출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호응과 더불어서 무주택자보다는 유주택자, 그러니까 집을 현재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앞으로 이런 경향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런 부동산 바람에 또 한번 휘둘리는 사람이 분명 생기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가격대에서는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해도 길게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기에 있는 모든 이슈들이 그럴싸해 보이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이걸 또 파고 들어보다 보면은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거는 다소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건 너무 뻔 이야기거나 분석의 오류 같은 것도 이 안에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은 집주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부동산 정책보다는 무주택자가 반길 만한 꼭 필요한 그런 정책도 필요해 보이는데 그게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현재 대출 이자를 단순히 낮춰줄 테니까 집을 사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이걸로 될 수 없는 게 현실인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도 결국 바람잡이 소식에 부동산 가격이 흔들릴 것인가 아닐까, 여기에 대한 한판 대결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20층에서 75층으로 재건축이 가능해진다고 분당 일산 집값 확 뛸까? 분당 일산의 집값이 지금 당장 확 뛴다, 또는 지금 확 뛰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보다는 뛸까라는 의문사를 붙였습니다. 현재 분당이나 일산, 평촌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아파트들은 200%대의 용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최대 7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땅 안에 같은 크기의 같은 동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20층 아파트를 75층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쉽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또 현실적으로 75층을 짓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결국은 지금보다 더 빽빽하게 지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 지금 보시는 것들은 홍콩에 있는 일명 닭장 아파트들입니다. 용적률이 대략 한 1000% 정도 됩니다. 보기만 해도 숨이 탁 막힙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시는 거는 대한민국 서울의 청량리에 있는 한양 수자인 그라시엘입니다. 용적률 999%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아파트들이 빽빽히 지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용적률 높은 아파트에 사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싶을 때 여러분이 물어보실 때는 집주인 말고 임차인에게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간혹 제가 집 보여드릴 때도 집주인한테 자꾸 이런 거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집값 떨어지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재건축도 결국에는 돈 앞에 장사가 없듯이 사업성이 최우선이 될 거고, 조합원 분담금이 결국은 핵폭탄이 돼서 돌아올 게 분명한데 용적률을 머리 끝까지 꽉꽉 채워서 집을 짓는 걸 반대할 조합원들이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집을 짓게 되면 삶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조권이라는 게 보장받기 힘든 아파트들이 늘어날 겁니다. 제가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 참여해서 일을 하다가 손을 뗀 지 지금 몇 년 됐지만 기본적으로 동짓날 기준으로 1층에 2시간 이상 해가 들어와야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용적률 200에서 250% 요 정도 아파트들 이거 맞추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당과 일산 아파트들이 용적률을 확 높여줬더니
정말로 당장 집값이 확 뛸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300만원 월세가 꼬박꼬박, 요즘은 오피스텔이 효자. 이런 뜬금없는 오피스텔 뉴스는 왜 나왔을까? 혹시나 지금 현재 지방과 서울의 오피스텔이 계속 미분양이 넘쳐나고 있고, 이미 분양받은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은 마피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몇천만 원씩 붙여갖고 오히려 시장에 매물로 막 나와 있는데, 이게 널려 있는데 또 거기에 맞춰서 다주택자들이 오피스텔을 사면 각종 혜택을 준다 하는 부동산 정책이 여기에 마침 나오면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침 이런 류의 기사가 뜬금없이 나온다는 건 아마 다른 사람보다 유독 민감한 반응을 하는 부비가 또 오버해서 생각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빌라 전세 사기 이후 전세보다는 월세로 살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월세 가격 지수가 상승했다는 내용에 제가 딱히 반대하거나 태클을 걸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의 수익률은 사실상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닙니다. 기사에 나오는 300만원짜리 오피스텔은 강남의 서초동 이야기이고, 이 동네는 좀 특수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보다는 법인이 계약하는 경우가 많고, 또 거주한 사람들도 저와 같은 일반인이 아닌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금 대비해서 수익률을 생각해보면 특별히 높은 게 아닙니다. 오피스텔에서 중요한 건 수익률도 있지만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안정적인가, 즉 황금성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오피스텔의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매매 가격은 꾸준히 하락하는 게 바로 이 오피스텔입니다. 이 매매 가격이 꾸준히 하락한다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바로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가 유독 빌라와 오피스텔에 많이 터지는 중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던 시기, 그 시기에는 오피스텔은 전세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매매 가격이 아니고 전세 가격이 폭등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낮은 전세대출 금리 정책, 그리고 매매가 안 되고 가격 상승이 안 되는 오피스텔의 특성이 여기에 맞물리면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은 이상한 기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비정상적인 부동산 폭등기가 지나면서 가격이 다시 하락하는 와중에 그냥 다른 것보다 먼저 빵빵 터진 것 뿐입니다. 제가 부동산 중개업을 오피스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오피스텔 집주인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한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집은 왜 안 팔려요? 우리 집은 왜 안 올라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폭등기에도 오피스텔 실거래 가격이 오른 게 아니고 그냥 매도 호가만 집주인들이 올려놓은 겁니다. 이런 가격에 팔고 싶다라고. 그 이유는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수요가 없으니까 안 팔리는 겁니다. 안 오르는 거고, 오피스텔의 특성이 정말 웃긴 게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요 수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축 오피스텔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또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오피스텔의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또 감가상각도 가장 크게 두드려 맞는 게 바로 이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에 물린 집주인들이 부동산 폭등기 때 오피스텔을 팔고 또 아파트를 그냥 살려고 해도 이게 팔리지가 않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제가 겪은 일이 세상에 전부 다일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넓고 다양하니까요. 어딘가에 여러분께서 은행이자에 2배씩 되는 수익률을 자랑하고 이걸 사놓기만 한다면 큰 돈을 벌어다 줄 오피스텔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우연의 일치겠지만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연이어 이런 식의 뉴스가 뜬금포로 나오는 건 뭔가 여러분이 오판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잘 생각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걸 빼먹을 뻔했네요. 부동산 폭등론을 주장하면서 갭 투자를 장려하고, 그리고 나는 부동산 투자 이렇게 해서 집을 10채 샀다, 20채 샀다 이렇게 하고,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여러분도 갭 투자하면 나처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뻔뿌질하고,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연락 달라고 하고 조회수 장사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손댄 것의 상당수가 바로 이 오피스텔입니다. 그 당시에 만약
계속 부동산 폭등이 지속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그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로 지금 도망 다니는 사람들은 성공한 투자자 또는 사업가 행세를 계속했을 겁니다. 그리고 벤츠 끌고 다니면서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하고 그랬을 겁니다. 저는 최소한 그런 세상이 다시 돌아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의 부동산 정상화를 막는 그런 부동산에 바람잡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데, 정말로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일들입니다. 결국은 그런 얼토당토 않는 부동산 바람잡이에 당할지 말지는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경기도 노후 계획도시 13곳에서 30곳으로 늘린다. 우리 집도 재건축 대상 들썩.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 아직은 이 들썩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나올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략 선거에 임박하고 아이들이 학교가 또 개학하는 그 시점이 본격적으로 부동산 들썩, 부동산 화들짝, 부동산 꿈틀 이런 게 나올 때인데, 조금 이르게 들썩이라는 단어들이 벌써부터 많이 보이긴 합니다. 기사 내용은 별것 없고, 정부가 노후 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적용 대상을 산업단지 개발 등 배후 주거단지 조성 사업까지 확대한다 이렇게 발표되면서 1기 신도시 이외에도 재건축 혜택을 받는 지역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다가 대한민국에서 독도 빼고 전부 다 집 부시고 새로 재건축하겠다고 이야기할 모양새입니다. 아무튼 제가 아는 한 이것 때문에 지금 당장 갭 투자자들이 경기도 이 동네로 아파트 사려고 돈 싸들고 다니지는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그리고 지금의 어떤 내 인생 주기를 봤을 때 지금 이 집을 꼭 매수해야 하거나 이런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매수를 하거나 분양받아야 하는 그런 타이밍이다. 그럴 때는 제가 이거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각자의 기준대로 꼭 필요한 수요는 충족하는 게 맞습니다. 과도한 바람잡이에 대한 어떤 주의를 하자는 뜻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